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암 생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산부인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암 치료 때문에 인위적으로 폐경이 되시거나 혹은 암 치료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못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암에 걸리는 연령이 굉장히 어려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암 진단 연령이 어려진 거예요. 그래서 암이 어려서 걸려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요즘은 워낙에 검진도 많이 하시고 일찍 발견이 되는 추세라서 많이 진행되지 않은 초기의 상태로 발견해서 젊어서부터 치료를 해서 완치되고 또 오래오래 사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기술은 점점 더 좋아지고요.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고요. 그러면서 20대, 30대도 암에 걸려서 치료하고 오래오래 살아가는 경우들 많아요. 특히 갑상선암, 유방암, 젊은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수술하고 특별히 이제 수명이 줄어들진 않는 거죠. 그래서 남들처럼 살아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암 생존자라고 해서 인생이 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암 생존자를 보는 시선이 그래요. 당신은 암에 걸렸지만 살아났지 않냐? 그럼 그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암에 걸려서 살아난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분들에 있어서 남은 삶이 다른 분들 비해서 더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고, 암에 걸려서 내가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다 나았어. 그랬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인생이 더 수월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암에 걸렸다고 특별한 깨달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건데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요. 암 치료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암에 걸려서 생존을 했지만 내가 한 3년 살다 말 거야. 5년 살다 말 거야. 이러면 문제되지 않는데요. 요새는 30대 암 치료 끝나고 폐경 경험하시고 이후에 70대, 80대까지 생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방암 생존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유방암에 걸렸으면 호르몬 치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겪으시면서도 이 심한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못 하시고요. 그리고 유방암 재발 위험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유방암이 생긴 후에 억제를 하기 위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30대인데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면서 갱년기 증상 같은 거를 겪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이게 암에 다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약을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약에 대한 리스크들도 있고요. 그런 폐경 증상 같은 부작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그렇다고 호르몬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몬을 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르몬 치료를 못하는 대신에 다른 부분들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는 치료 당연히 안 되시고요. 먹는 거는 안 되고 질정제는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유방암에 걸리셨던 분들은 암이라는 거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갈 수 있을 만한 거 이런 건 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호르몬 유사물질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쓰려고 하시고요. 수술을 받으신 병원에서도 석류 같은 거 안 된다, 칡 같은 거 드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해주시거든요. 여성 호르몬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또 유방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몬제 못 쓰죠.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못 쓰죠. 쓸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게 젊은 나이에 오는데 성생활은 하셔야 되잖아요. 암 환자지만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40대 때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부부 생활에서 성생활을 완전히 거부하는 게 괜찮을까요? 커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파트너가 성욕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자주 관계를 하기를 원한다. 이랬을 때는 본인도 그게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 결혼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서로의 어떤 선은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이 되고 갑자기 생리를 안 하게 되고 이러면서 질건조증이 생긴다든지 위축이 생기면서 성교통이 생기시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나도 어느 정도 욕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의 욕구를 나는 맞춰주고 싶은데 이게 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자기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치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교통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하세요. 젊은 분들은 호르몬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전반적인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국소적인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반응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흔하게 사용하는 소노케어나 리비브 같은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면 질 건조증이 굉장히 빨리 좋아지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내가 생리를 안 하게 되었다, 혹은 뭐 유방암 치료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다 하셨을 때 타모xifen 같은 거 드시면 폐경을 더 앞당기기도 하거든요. 보통 폐경 연령이 50대인데 40대에서 폐경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이럴 때 나는 성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데 질 건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레이저 같은 치료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요. 제품 같은 것도 쓰실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고 이게 회복이 되면서 몸 상태가 뭐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암, 뭐 자궁암 이런 것들 걸리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 필드에 들어가는 그 조직들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소 기능이 일찍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일찍 폐경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의학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점점 가면서 폐경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인 때문에 수술적으로 제거를 한 경우도 있고요. 난소에 방사선이 쬐어지면 난소 기능을 잃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폐경이 되어버리면 갱년기 증상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요.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유방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를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직장암, 자궁경부암 이런 거 있으셨던 분들은 의외로 그래도 호르몬제 쓰시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폐경이 됐다 이랬을 때는 충분히 호르몬제 같은 걸로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갑자기 생기는 갱년기 증상들, 얼굴 화끈거리고 땀나고 잠도 안 오고 온몸이 아프고 이런 것들 생각보다 금방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모르고 있다 뿐이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가 좀 안정적이지 않거나 암 치료 후에 몸이 너무 안 좋다 이랬을 때는 병원 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호르몬제를 쓰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유방암의 경우에도 우리가 태반 주사 같은 거는 맞으실 수 있거든요. 유방암에 특별히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태반 주사는 영양 주사일 뿐이지 늘 말씀드리지만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갱년기 증상을 가라앉혀 준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호르몬 관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호르몬제 외에도 이런 홍조 같은 것들, 발한 같은 그런 힘든 증상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호르몬 치료 못 하시는 분들도 다른 종류 약을 드시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제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효과가 없느냐 하면 그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호르몬제의 50%, 60%, 80% 효과 보시는 분들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고 불편한 거 없이 지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암에 걸렸다, 암 치료가 끝났다 해서 후반의 인생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나도 여전히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실 수 있는데 그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를 나는 이걸 접고 살아야겠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더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 관리 안 하고 술, 담배 하면서 막 이렇게 지내면서 암에 안 걸린다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암에 걸린 분들은 오히려 그런 계기로 인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관리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외래에서 만나보면 암 걸렸다가 회복하신 분들이 훨씬 자기 관리 잘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식이도 신경 쓰시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고요. 이런 분들이 저는 더 오래 사시지 않을까, 더 건강하게 사시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도 좀 힘내시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호르몬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호르몬제 있고요. 쓸 수 있는 그런 해당되지 않는 암 이런 것들 있고요. 갑상선 암도 호르몬제 쓰실 수 있어요. 유방갑상선 흔히 같이 보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 나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